아예 탈대치했다가 내신 따기 쉬운 곳에서 고1 과정을 마치고 그 다음부터 2학년부터는 전부 다 성취평가제니까 다시 이제 대치동 들어오는 전략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좀 후회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2028 대입 개편 지금 얘기 발표가 났고 내신 같은 경우 절대평가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은 확정은 됐어요. 사실 그 발표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다 보니까 한동안 또 엄청 또 시끄러울 것 같아요. 지금 요번에 발표된 거는 근데 이제 수능 개편은 아직은 발표는 안 됐고 말 그대로 그 대입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방향이 발표가 된 거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근데 그 발표 때문에 벌써부터 뭐 여러 가지 전략과 여러 얘기들이 막 벌써 막 튀어나오고 있던데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가장 굵직하게 이번 발표들 중에서 좀 입시적으로만 봤을 때 체크를 해야 되는 것들 그것만 좀 저는 그럼 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우선은 먼저 수행평가가 확대가 되고 논서술형 중심으로 이제 평가가 된다라는 게 발표가 됐어요. 지금 사람들이 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지금 고1 과정은 등급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싹 다 절대평가된다. 이거에 주로 이제 많이 꽂혀 있는 느낌인데 이것만큼이나 사실은 이 지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좀 쉽게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좀 이해하기 좋도록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수행평가가 완전 확대된다. 수행평가 이를테면 100% 같은 개념인 건 거죠. 지필이 아니라. 그리고 이 지점 같은 경우가 상위권 대학이 이제 앞으로는 교과 전형으로 학생들을 뽑기가 매우 힘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이 점에서 좀 가장 많이 우려가 되는 과목이 사실은 영어거든요. 대치동 기준으로 하면 학생들이 영어를 정말 대부분 다 잘하긴 해요. 그리고 대치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요새 친구들이 워낙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영어 노출도 많이 되고 하면서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학생들이 영어를 잘하기는 하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영유를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사교육에 엄청 막 노출되거나 하지 않은 친구들도 물론 아직까지도 있고 지필 형태의 그런 어떤 영어 공부 같은 경우가 실제 영어 실력에 얼만큼 도움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어떤 논란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떠나서 언어는 사실 많이 노출되고 많이 어릴 때 노출될수록 좀 더 유리한 지점이 있는 거는 맞으니까요. 외국어만큼에 대해서는. 근데 이점 같은 경우가 안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지금까지는 지필고사를 통해서라도 내신 기간에 바짝 외워서라도 어쨌든 간에 점수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게 좀 더 과정 중심의 논서술형 중심으로 영어를 평가를 받게 되면 사교육 많이 받지 않은 친구들이 조금 더 불리할 수 있는 지점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 같은 경우가 조금 걱정은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대치동 학생들 중에서도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랑은 다르게 대치동스럽지 않게 자란 친구들도 생각보다 좀 꽤 있거든요. 사교육 때문이 아니라 어떤 공부 환경과 분위기 그런 부분에 큰 의미를 두시고 교육 듣고로 들어오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 제가 이럴 거면 대치동에 왜 있어? 라고 할 정도의 친구들도 사실은 꽤 좀 저는 만나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래도 지금까지는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그런 지점들을 극복을 하기도 했는데 영어가 특히나 좀 더 이제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화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발표를 보면은 질문하는 학교 육성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얼마큼 적극적으로 질문하면서 참여형으로 수업을 진행하는지를 가지고 그거를 추구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같이 나오고요. 그래서 질문과 토론이 일상화되고 그거를 이제 좀 많이 하는 학교를 이제 뭐 우수 학교로 뽑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도 이제 대안으로 마련해 주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방향이 맞기는 하지만 얼마큼 실용성이 있는 방향이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하라는 의미로 서포트하는 그런 정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챙겨서 봐야 되는 거는 이번 발표에서 보면은 IB 얘기가 또 나와요. IB를 근데 당장 이번 2022 학년 학생들에게 전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나온 건 아닌데 어쨌든 탐구 중심의 수업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이 나오거든요. IB를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렇게 서포트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2022 교육과정에 해당되니까 중2 이하 친구들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 당장 뭐 엄청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는 않을 수도 있긴 한데 근데 그냥 소수 몇몇 학교들이 부분적으로만 IB반을 운영하는 예전식이 아니라 좀 더 직접적으로 IB반과 아니면 학교 전체가 IB 학교인 학교들이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이제 시작을 이미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IB반을 이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졸업하게 되면 IB 과정 그러니까 인증을 받게 되면 이 친구들 나름대로 이제 대입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국가가 뭔가
답을 해주긴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교육과정까지는 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다음 교육과정이 있겠죠.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일종의 발판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이제 확실하게 발판 깔아놨다, 이 정도로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요걸 보시는 좀 더 어린 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점도 염두는 좀 해주실 필요는 있겠다. 큰 방향이 그렇게 가고는 있는 건 맞다. 그렇다고 물론 당연히 전국의 모든 학생들 전부 다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싹 다 아이비 학교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 더 그 공교육 내에서 아이비를 가지고 좀 더 활용하거나 할 방안들을 좀 더 생각하고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다, 이 정도까지 이해를 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 나온 발표가 이제 고교학점제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선택 과목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한마디로 고교학점제라는 것 자체가 학생들한테 그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지만 사실 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번에도 발표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온라인 학교와 그 다음에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학교에 만약에 개설이 되지 않은 과목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들을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다?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내려면 들으란 얘기예요. 다만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입시 자체가 과정 중심의 평가를 선생님이 기재한 내용 바탕으로 서류를 갖고 평가하는 부분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동교육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듣게 되면 어쨌든 담당 선생님이 그렇게 우리 학교에서 개설되고 그 개설된 상태에서 우리 학교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해 주시는 것만큼이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는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는 우리 학교에 있는 과목을 듣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공동교육과정이라도 들어야지, 그런 노력조차 안 하면은 입시에서 아마도 서류 평가할 때 마이너스가 크기는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온 게 이제 고1 과정은 전부 다 9등급제로 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고1 공통과정을 제외한 모든 내용을, 모든 과목을 전부 다 성취평가제로 간다. ABCDE로 간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현 중학생들 성적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주제 갖고 지금 오늘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점 때문인데, 벌써 이제 막 시끌시끌하고 온갖 전략이 튀어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제 귀에 가장 많이 들리는 전략이 고1 과정이 너무 중요해졌다. 맞지? 맞죠? 고1 과정을 목숨 건다. 그래서 훨씬 더 전부터 고1 과정 선행을 엄청 빡시게 하고 고1 과정 올인, 약간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나오는 전략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 이런 대치동 같은 교육특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탈대치했다가 내신 따기 쉬운 것에서 고1 과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 그거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 2학년부터는 전부 다 성취평가제니까 다시 이제 대치동 들어오는 전략,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좀 후회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라고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이를테면은 교과 전형은 이제 힘들어질 거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은데, 이거는 최상위권 학교들 같은 경우, 이를테면 서울대 의대에서 교과 전형 갖고 뽑을 수가 있을까? 물론 서울대는 지금도 교과 전형을 운영하진 않죠. 그리고 아니면은 연대나 성대 의대에서, 아니면 의대가 아니더라도 스카이 정도 되는 상황에서는 그 정도 위치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순수 교과 전형이 지금도 있진 않지만, 왜냐면 순수 교과 전형이 아니라 지금 현재 스카이의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면접이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서류 평가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뭔가가 이제 섞여 있는 상태긴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어떤 상위권 학교들이 교과 전형을 운영하기 힘든 거는 아마 맞을 텐데, 근데 사실 그 아래 학교로 가게 되면, 아래 학교를 하면 지방대, 흔히 말하는 그 지방대를 포함해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어지간한 수도권 학교들까지도 사실은 교과 전형을 교과 전형스럽게 운영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 정도까지는 사실 학령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빠지진 않는데 그 뒤에가 엄청 빠져요. 근데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도 이미 지방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적과 상관없이 쓸 수 있는 4년제 대학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추세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는 교과 전형이, 그리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학교들은 사실은 운영이 가능한데, 근데 입시에서 경쟁할 때는 좀 최상위 학교를 목표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학교들은 어쨌든 교과 전형이 우리 머릿속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교과 전형을 운영하기는 힘든 거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들이 고1 때까지는 내신에 올인하고,
뭐 아마 그렇게 되겠죠. 어쨌든 등급이 나와버리니까. 그 다음에 고2, 고3 때는 수능에 올인한다. 요거는 수능 개편이 아직 최종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수능 개편 여부에 따라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고1 때까지는 우선은 아마 많은 학생들이 어쨌든 선명한 등급이 나오니까 등급 위주의 경쟁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고2, 고3 때는 수능은 수능 개편 여부를 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서류 면접 준비를 하겠죠. 그러니까 학종 준비를 하겠죠. 지금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지금 제 귀에 들리는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의 생각, 일반적인 어떤 패턴인 것 같은데, 그럼 이제부터 저의 생각. 지금 들리는 얘기들이 저는 이제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동의하기 좀 힘든 부분들도 좀 있고 하긴 한데요. 우선은 먼저 고1 대신 올인해야 되는가, 고1 대신 위주로 모든 전략을 짜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그렇게 하시면 후회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우선은 지금 현재 대입 개편 이 체제 시스템 내에서 초반에는 약간 그렇게 막 많이들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고1 내신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 거는 맞는데, 만약에 이를테면은 내신 따기 쉬운 데에서 고1 과정 한 다음에 고2 때 다시 뭐 어딘가로 전학한다든지 이런 전략 자체가, 이런 게 의미가 있으려면 이 대전제가 어떻게 깔려야 되냐면은 내신이 갖고 있는 입시에서의 영향력이 지금만큼 유지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너무너무 지금 사실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중요한 상황에서 여기에서 고2 내신이, 그러니까 고3은 어차피 지금도 사실은 절대평가이고 고2 내신 같은 경우가 지금 입시에서 굉장히 파워풀한데, 얘네들 같은 경우가 고2 내신이 이제 등급이 안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고1로 확 이게 중요도가 쏠린다. 이렇게 되는 논리인 건데, 애초에 만약에 교과 전형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상위권 지금 대학 얘기하는 거예요. 내신의 어떤 반영을 학종에서도 혹은 논술에서도 보기도 하니까 이런 어떤 다른 전형에서도 그렇게 의미 있게 보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맞지가 않죠. 그래서 고1 공통과정에 대한 어떤 입시의 중요도가 너무 커지면서 그 부분에서 너무 과열된 경쟁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지 않을까. 고1 내신 너무 중요한 건 맞지만 그걸로 모든 승부가 끝나는 식으로 지금 아마 교과 전형 그렇게 나오지가 못할 거고 다른 전형도 마찬가지일 거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앞으로 그러면은 내신 어떻게 볼 것이냐. 고1 과정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어떤 과목이 됐던지 간에 고1 과정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은 과목들이 중등 내용이랑도 사실 되게 많이 겹쳐요. 그럼 대학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서울대 의대에서, 연대 의대에서, 성대 의대에서 이런 학교들이, 아니면은 지금 제가 메디컬로 얘기를 했지만 메디컬이 아닌 어쨌든 스카이나 서성안이나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중등 과정이랑 상당히 많이 겹치는 고1 내신만 갖고 내신에 대해서 엄청 의미를 부여하면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느냐, 사실 그거 자체를 다시 고민하게 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지금도 어떤 학교들은 전형 설계한 거를 보면 그 다음에 수시 전형에 대해서 요강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를테면은 1, 2, 3등급까지는 급강 간의 감점을 거의 주지 않고 4등급쯤에서 갑자기 감점을 세게 줘서 점수를 확 떨어뜨리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는 우리 별로 크게 신경 안 쓸 테니까 대신에 이제 4 이하로 넘어가는 애들은 그거는 난 좀 별로, 근데 1, 2, 3등급은 고만고만하니까 그 외에 나머지 갖고 나 볼게,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교과 전형이나 아니면 학종 같은 경우도 이거 학교마다 입장은 다르긴 한데 1등급과 2등급과 3등급을 사실은 구분을 해요. 구분을 하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충분히 학교들이 내신을 갖고 학생들을 뽑을 수 있을 만하게 내신에 대한 등급 정보를 줬으니까 가능한 건 거고, 근데 1등급, 2등급, 3등급의 어떤 편차를 주지 않게 돼버리면, 그러면은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1, 2, 3등급을 거진 비슷하게 묶어버린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탈대치를 왜 해? 근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고1 등급 나오니까 고1 과정은 잘 해야지만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건 맞죠. 그건 맞습니다.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우리가 대학에서 학점을 잘 받았다고 삼성을 들어가고 네이버를 들어가고 카카오를 들어가냐? 그렇진 않잖아요. 물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학점이 시력 정도다 라고 하면, 그러면은 사실은 우선은 서류에서 안 되겠죠.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온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문이 굉장히 좁아지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꼭 4.5 만점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한 3점 중반대 정도만 하면 4.5가 물론 조금 더 유리하긴 하겠지만 3점 중반 이상이기만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실은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의 싸움이 되는 건 거죠. 그러면은 대체 삼성이나 네이버는 4.5짜리를 왜 안 뽑아? 그건 그냥 참고 자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위권 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을 이렇게 깔지 못할 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수시 전형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내신이 들어가는 모든 전형들이 내신이 갖고 있는 파워는 사실은 줄 수밖에 없고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내신 상관없다, 고1 내신 말아먹어도 괜찮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고,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대학에서 학점과 같은 정도의 느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갖춰는 놓되 지금처럼 1.0부터 시작해갖고 그 쭉 줄 세우는 그런 느낌이 되지는 않을 거다. 일종의 자격 요건처럼 지금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4.5라는 학점을 받기 위해서 명문대를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명문대를 가는 전략이 맞을 것이냐? 사실 지금은 그 어떤 수험생도 대입에서 그런 선택을 하진 않죠. 더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선호도가 낮은 대학을 가는 상황은 사실 잘 없잖아요.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그럼 교육특구나 아니면은 막 내신 엄청 빡센 선발하는 학교를 가서 만약 1학년 내신을 말아먹었어. 그럼 어떡하냐? 그럼 안 되죠. 그럼 좋은 대학 못 가지. 지금도 그 어떤 학교를 하더라도 전교생이 전부 다 서울대 가는 학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학교를 하더라도 당연히 그 학교 내에서도 일정 수준 안에는 들어가 줘야지 됩니다. 대치동 애들이라고 다 스카이 가고 다 의대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불리한 거 아니냐? 내신 빡센데 가면은 대치동에 남아있으면 불리한 거 아니냐? 사실 저는 더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대학에서 이제 1, 2, 3등급을 다 똑같이 취급을 해요. 그러면은 대치동에서조차도 어쨌든 간에 4등급, 5등급 이렇게 넘어가는 친구들은 정시로 그냥 가든지, 아니면은 어쨌든 학생들이 엄청 좋은 대학을 보통은 가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1등급만 어쨌든 원서를 예쁘게 쓸 수 있는 상황에서 2등급, 3등급 대 애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문이 넓어진 상황에 가깝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내신 퍼주기가 예상이 되죠. 각 고등학교들에서. 그러다 보니까 성취평가제에 대해서 감시를 할 거다라는 내용도 같이 이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성취평가의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그래서 학교랑 그 다음에 교육청, 그 다음에 외부 에서도 이렇게 3단계 점검을 한다, 뭐 이렇게 지금 우선은 얘기가 나왔거든요. 평가관리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입시적으로 그렇게 의미가 있진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A를 남발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이제 우려가 되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만약에 정말로 제대로 작용이 돼서 A를 퍼주지 않고 그 다음에 진짜 이게 입시에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반영이 되려고 하면 A 비율을 4%로 맞춰야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1등급이 4%니까 그 정도를 맞추게 되면은 사실은 의미가 있겠죠. 이런 어떤 3단계 어떤 뭐저거 뭐시기를 해가지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나라에서 허용해주는 어떤 성취도, 그 A를 받는 학생들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 4%로 보진 않겠죠. 그럼 2등급 컷이 11%란 말이에요. 그럼 11%로 볼까? 그렇게도 안 보겠죠. 우선은 이거를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는 이건 좀 더 보긴 해야겠지만, 현재 중학생들 내신을 보면, 현재 중학생들 내신 같은 경우가 이제 ABCD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90이 넘어가면 A인데, 보통 일반적인 학교의 일반적인 A 비율을 보통은 30% 선 내에서 잡아요. 30 몇 %쯤이 보통 나오고, 여기서 이제 내신을 굉장히 막 세게 내는 경우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20%대까지 가기도 하고, A 비율이. 그 다음에 좀 널널하다 싶으면 이제 한 40%가 넘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통 한 35% 한 요쯤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고등학교에서도 니네 너무 그렇게 A 남발하면 안 돼, 감시할 거야 라고 해서 이쯤으로 만약에 맞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35% 뭐 한 40% 선이라고 하면 4등급이 컷이 40%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서울대 의대 수석 입학하는 친구부터 그 다음에 4등급 선 학생들, 그러니까 이거는 수도권의 어지간한 모든 학교에다가 직어국에다가 애지간한 그런 굵직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름을 들어본 어지간한 정말 학교들을 싹 다 포함하는 정도의 숫자일 거란 말이죠. 이 정도까지가 전부 다 A가 나오고 다 동점 처리가 되는 거예요. 서울대 의대 수석부터 시작해서 여기 정도까지를. 이 정도의 A를 맞추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태클이 들어갈 것이냐, 절대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태클이 들어가는 경우는 이런 경우겠죠. 100%를 A를 줘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를 가지고 이제 태클이 들어가는 거지. 지금 중학교에서 성취도 A 나오는 정도 비율 정도 나오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여기서 태클이 들어갈 리가 없겠죠.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가 만약에 싹 다 A가 나와버린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신이 갖고 있는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세지기는 힘든 구조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 어쩌고 한다는 게 입시에서 내신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어요.
결국 내신은 한동안 수능 개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개편될 것인가를 이제 추측하면서 여러 가지 설이 나왔죠. 논서 수령 평가를 한다, 그 다음에 2번을 본다, 뭐 자격고시화 된다, 뭐 등등등등. 그거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되긴 하는데, 최상위권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이 일종의 자격고시화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좋은 등급을 1학년 거는 받고 그 다음에 2학년 이후부터는 싹 다 A가 나오는 친구들끼리만의 이제 경쟁이 되기는 하겠죠. 근데 그 좋은 등급이라는 게 1등급만을 의미하는 거는 아닐 확률이 높을 겁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1학년 내신만 갖고 학생들을 온전하게 판단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